저 353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2절 뭐라고 나오죠? 등기 신청. 요거와 관련돼서는 이제 전주에 우리가 미리 한번 당겨놨습니다. 여기 봐봐요. 자, A가 B한테 이제 집을 팔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요 사람은 이제 뭐예요? 매도인. 요 사람은 뭐예요? 매수인. 요거 이제 매매죠. 자, 여기에서 매도인은 뭐예요? 자,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뭐예요? 사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등기법에서는 뭐예요?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 요거는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되죠. 자,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매도인은 뭐가 될까요? 등기 의무자. 매수인은 뭐예요? 등기 권리자가 되죠. 요 두 사람 뭐라 그래요? 당사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인이 어디로 와요? 등기소로 오죠. 앞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 등기소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요 사인 간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배웠죠? 실체 관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네요.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게 뭐예요? 바로 실체법. 여기에 벌어서 민법. 그래서 민법은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이 돼요. 자, 그러면 사인이 등기소에 가는 거 이게 뭐예요? 절차관계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절차법이 되고요. 여기 이제 뭐예요?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과 민법 뭐예요? 절차법과 실체법의 관계야.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한번 써놨으니까 쓸 필요 없고요. 자, 그러면 실체법은 뭐예요? 목적. 여기 이제 수단. 아주 열심히 하고 있네요. 작년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올해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절차법의 목적이 무슨 법? 실체법. 실체법의 수단이 절차법이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얘가 등기를 안 해준다. 뭐예요? 등기 청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등기 청구권.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그럼 뭐예요?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이게 바로 등기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등기 신청권이야. 그러면 등기 청구권하고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발생해요. 그럼 봐봐요. 자, 등기 청구권 여기 무슨 법? 실체법. 여기는 등기 권리자.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등기 청구를 요구하는 자 개념 나오죠. 그럼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의 행사의 상대방.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는 뭡니까?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는 등기부상 읽어봐요. 이익을 받으면 모조리 등기 권리자야. 그러면 의무자는 뭘 받을까요? 불이익을 받는 자. 이게 바로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개념을 우리가 또 잡아냈고요. 그러면 당사자가 등기소에 오는 행위.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등기 신청 행위라는 게 나와. 그래서 거기 네모 1번을 봐봐요. 무슨 행위죠? 등기 신청 행위라는 게 나오잖아. 그러면 등기 신청 행위란 그러면 사인이 누구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행위죠? 등기소 국가죠.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니까 사법상 행위일까요? 공법상 행위일까요? 공법상 행위. 그래서 첫 줄에 줄 거나요? 공법상 행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기 신청 행위 요건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 옆에다가 방제도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당사자가 등기소에 가는 능력 뭐라고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등기 신청 행위의 요건은 두 번째는 뭐냐면 등기 신청하려는 진짜의 의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진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세 번째 어떤 형식, 틀을 갖춰야 돼. 이게 바로 뭘까요? 바로 요식이라는 거야. 요식 행위를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신청행위 요건 그러면 나중에 이제 봐봐요.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 등기 신청 능력이 있어야 되고 등기하려는 진짜 의사가 있어야 되고 어떤 틀을 갖춰야 돼. 무슨 행위죠? 요식행위라는 거야. 그래서 요식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형식을 갖춰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등기 신청행위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요. 등기 신청 능력, 그 다음에 진위, 그 다음에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된다. 그게 무슨 행위죠? 요식행위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등기 신청행위 요건은 우리가 배웠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형님님들이 제일 이제 어려워하는 게 이거예요. 뭐 봐요? 등기 신청 능력.
그래서 거기 가로 2번에 봐봐요. 가로 2번에 뭐가 나와 있죠? 등기 신청 적격. 요거하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어떻게 같은지 다른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놨어요? 능력. 이거는 뭐예요? 적격. 이렇게 되는 거야. 적격. 그러면 같은지 다른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요 밑에다가 태아라고 한번 써봐요. 자, 그러면 유아라고 한번 써볼까요? 유아. 유아가 2살짜리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2살짜리는 어때요? 등기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은 없다. 그죠? 유아 앞으로 집은 등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거네.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 그러면 요거는 별표 5개가 되겠죠. 역시 올해 뭐예요? 작년에는 28회 때는 독자적 문제로 출제됐고 작년에는 뭐예요? 올해는 지문으로 해서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 적격이 뭔지 한번 보자고.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 이렇게 써놨어요. 등기가 뭐예요? 등기 신청 뭐라고 그래요? 등기가 될 수 있는 자,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를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써놔요. 그러면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 될 수 있는 자격, 이걸 바로 그래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이걸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걸 가져와서 써먹어야 돼.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요 사람은 뭐가 돼요?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그럼 요 사람은 뭐 읽어봐요? 등기 권리자. 요 사람은 등기 의무자. 그러면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써놔요. 등기 권리자와 낼 수 있는 자격. 이게 바로 등기 신청 적격자예요. 두 사람은 뭐라고 그래? 두 사람을 당사자라고 그러잖아.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등기법에서는 당사자 능력이라고 그러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무슨 능력이라고 그래? 권리 능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자.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가 됐어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당사자 능력. 무슨 능력이다? 권리 능력이 되는 거야. 권리 능력.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화 이제 시켜봐야죠. 그러면 요하는 등기 신청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뭐는 있다?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 그러니까 등기가 되는 자 하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시험에 그래서 늘 출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유아를 세자로 건쳐봐요. 뭘까요? 유아를 세자로 건치면 또 어린이 그러면 저 미쳐봐요. 그건 뭐예요? 자연인이네. 그렇죠. 자연인. 그러면 이내는 뭐가 있어요? 자연인과 법인이네. 그러면 결론 나왔죠.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예요? 이렇게 빠지네. 뭐가 돼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야. 적격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오늘 이번 달 코스에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걸 잡아둬야 돼요. 그러면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무슨 능력? 당사자 능력, 무슨 능력? 권리 능력이 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논점들이 이제 이런 게 발생하겠죠.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해봐요. 태아는 어때요? 자연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연인은 학설의 다툼이 벌어져. 등기하자, 안 하자. 이렇게 등. 그러면 여기는 이제 민법에 어떤 내공이 쌓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에서 읽어봐요. 정지조건설이라는 걸 이제 배우게 돼요. 정지조건설. 그 다음에 해제조건설을 배우게 돼요. 정지조건설은 어때요? 발생의 소멸이에요. 발생. 해제조건은 소멸. 그러면 문제 봐봐요. 자, 요게 이제 태아가 되죠. 태아 이름을 길동이로 한번 잡아요. 길동.
자, 길동입니다.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가 길동아, 길동아. 나한테 지금 등기를 해주려고 그랬더니 지금 등기가 안 된단다. 살아서 태어나야 인정된단다. 이게 무슨 조건설? 정지 조건설이야. 그러면 정지 조건설에 하면 길동이는 등기가 안 돼요. 그러면 해제 조건설은 뭐냐? 길동아, 내 앞으로 30평 아파트를 등기해놨다. 일단 살아서 태어나야 된다. 사산된다면 이걸 말소해야 된다. 그러면 해제 조건서는 일단 태명으로 등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살아서 태어나면 정지 조건설과 해제 조건설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사산된다면 해제 조건설은 어때요?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말소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죠. 그럼 실무는 번거로운 걸 좋아해? 안 번거로운 걸 좋아해? 안 번거로운. 그러면 정지 조건설은 누가 제한하냐? 읽어봐요. 판례가 제한한 거야, 나중에. 그럼 판례는 무슨 조건설을 제한다? 정지 조건설. 그럼 길동이 태명 이름으로서 등기가 안 된단다. 이걸 나중에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러면 태아는 뭐예요?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해. 근데 유아는 자연인이죠. 그러면 유아 이름으로 등기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 그래?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따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등기 신청 적격 가로 안에 이제 들어가 봐요. 이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무슨 능력이라고 그래? 권리 능력. 1번에 무슨 인? 자연인. 2번은 법인. 자, 3번은 뭐라고 써놨어요? 권리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거는 따로 별표 새겨 놓으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번 달 고서 해 놓자고. 자,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옆에다가, 그러면 그 옆에다가 하나 써놔봐요. 예를 하나 써놔봅시다. 앞으로는 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박찬호 장학회를 이야기할 거예요. 박찬호 장학회 어때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박찬호 장학회는 법인이 아니라 비법인이거든. 그럼 비법인은 등기가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를 그러면 비법인인데 등기를 안 해주면 좋은 걸 활성화하자는 의도에서 그러면 등기를 해주자. 특별 규정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박찬호 장학회도 등기해주자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 예적으로. 그럼 써놔봐요. 그럼 박찬호 장학회에서 등기 명의는 누가 되느냐? 등기 명의는 누가 될까요? 박찬호 장학회가 된다라는 거야. 박찬호 장학회가 돼. 근데 박찬호 장학회는 다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뭘 따로둬야 돼요? 등기 신청인을 따로둬야 돼. 그러면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느냐? 바로 박찬호 장학회 회장이 된다라는 거야. 박찬호 장학회 회장. 장학회 회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장.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 회장은 그러면 등기 명인이에요? 등기 신청인이에요? 신청인. 그러면 권리자 의무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박찬호 장학회가 되는 거예요? 박찬호 장학회가 되는 거야. 저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건 뭐라고 그래? 등기 신청 적격자야.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그러면 비법인으로서 요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읽어봐요. 등기 명의는 누가 되죠? 그 자체가 되고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된다?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박찬호 장학회는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없어. 권리자 의무자는 누가 되죠? 박찬호 장학회 자체가 된다라는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읽어봐요.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누군데? 등기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거든. 그러니까 박찬호 장학회 회장님은 권리자 의무자가 아닙니다. 단지 뭐예요? 등기 신청인.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거야. 아마 오늘은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은 요 정도라도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무슨 능력? 당사자 능력, 권리 능력.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신청 적격과 능력은 다르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뭐가 된다? 읽어봐요.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박찬호 장학회는 문제가 생겼다. 비법인이지만 좋은 일이니까 활성화해주자. 그러면 요 자체로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다. 그럼 박찬호 장학회가 등기 명인이고 박찬호 장학회 회장은 뭐예요? 단지 읽어봐요. 등기 신청인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걸 잡아둬야 돼. 한번 봐봐요. 그러면 등기 신청 읽어봐요. 능력 읽어봐요. 적격 같아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 그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걸 하나 배울 거예요.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2번을 봐봐요. 자, 네모 2번, 354페이지 네모 2번. 무슨 신청이 나오죠? 공동 신청이 나오네. 그럼 우리가 아까 세트 구비했던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등기 신청의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죠? 두 종류가 있죠. 그러면 그 옆에다 다시 한번 써봐요. 요렇게. 자, 거기 공동 신청을 하는 것은 등기 의무자 참여시켜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었죠. 원칙은 뭐예요? 공동 신청. A적으로 뭐예요? 단독 신청이 있어. 자, 시험은 그러면 단독 신청에서 나와요? 공동 신청에서 나와요? 단독 신청. 요게 그래서 별표가 몇 개예요? 3개짜리가 돼. 자, 그러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별표 3개인데, 그러면 단독 신청은 첫 번째, 요 밑에다 써놔요. 자, 첫 번째. 주로 단독 신청의 공통점을 모아봤더니 주로 80%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써요. 뭐라고 써놨죠? 표제부 등기들.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표제부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면 단독 신청이야. 자, 등기 진정성이 보장되면 단독 신청. 그러면 세 번째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을 때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야. 그렇잖아요. 주로 단독 신청은 그러면 주로 이제 표제부 등기들, 등기 진정성 보장,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둘 중 한 사람이 없을 때 이때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주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봐요. 하기 전에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자, 표제부 요 옆에다 써봐요. 어떤 등기? 멸실 등기는 표제부 등기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네요. 자, 등기 진정성 보장. 그러면 여기 수용이라고 써봐요. 수용은 누가 하죠? 국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이 보장되네. 그럼 수용 등기 자체는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돼.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을 때 그러면 대표적으로 뭘까요? 바로 상속 등기가 되네. 상속 등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죠. 그러니까 주로 무슨 신청이? 단독 신청. 근데 단독 신청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러면 자, 공통점을 걸어모으니까 표제부 등기들, 등기 진정성 보장,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을 때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 되는 거야. 주로 그러면 저희가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분멸실 등기는 뭐예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무슨 등기? 표제부. 그러니까 멸실 등기는 단독이네. 멸실 등기는 그러면 봐봐요. 사실적 형면이니까 뭐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성낙서가 이전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인감증명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빨리 머리를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단독 신청은 주로 표제부 등기들, 등기 진정성 보장이다든지 등기 권리자 의무자 주로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원칙은 무슨 신청이죠? 공동. 그럼 공동 신청에서 뭘 잡아내야 돼? 봐봐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봐봐요.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에서 자,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뭐예요? 등기 의무자. 그럼 결론적으로 실체법상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과 절차법상 권리자 의무자의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읽어봐요. 등기 청구권을 요구하는 자.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란 등기 청구권의 행사의 상대방. 자, 그러면 절차법상 권리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익을 받는 자, 불이익을 받는 자. 그러면 거기 1번으로 가서 한번 잡아보죠.
자, 가로 1번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등기 권리자란 자, 신청된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권리의 취득, 등기 기타 이익 동그라미 전화발 이익을 받는 자 이게 바로 등기 권리자가 돼. 요거는 절차법상 권리자가 되네. 그러면 이번에 등기 의무자란 자, 어떤 신청된 등기가 행해짐으로써 권리의 상실, 기타 뭐요? 기타 불이익을 받는 자, 키워드는 불이익 이렇게 잡는 거네. 그러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절차법상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 의무자는 뭐예요? 불이익을 받는 자 이렇게 이제 한번 잡아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잡아낼 거는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뭐가 나와 있죠? 등기 청구권. 여기는 등기 신청권. 그럼 나중에 기본서에 등기 청구권하고 등기 신청권을 이제 비교를 해줘요. 근데 오늘은 얘 한번 잡아보자고.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그럼 우측에 가서 355페이지에 가서 자, 등기 청구권 한번 써봐요. 자,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또 민법에서 포기하게 된 이유가 등기 청구권을 모르니까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여기까지는 기동량 해놓자고요. 등기 청구권이란 읽어봐요. 사인이 누가 돼? 사인이 두 사람이 있죠. 그러면 공동 신청에서만 인정되겠죠. 그러면 단독 신청은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상속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그럼 등기 청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뭐는 발생하지만 등기 신청권은 발생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나왔어요. 담정 등기 청구권에 발생할 여지가 없는 걸 골라라. 그러면 우리 등기법 배웠으니까 무슨 신청을 골라라? 단독 신청을 골라라. 이 말하고 가거든. 근데 오늘 중요한 걸 하나 배워야 돼.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 밑에다 써봐요. 자, 첫 번째 등기 청구권의 종류를 우리가 오늘 잡아줘자고요. 자,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얻는 게 등기 청구권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 물권적 청구권과 뭐가 있다?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여기에다 박스를 딱 쳐놔요. 자, 물권자가 주장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야. 이거는 채권자가 주장하면 채권적 청구권이야. 근데 이제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임차권이에요.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 그러면 임차권자가 주장하면 읽어봐요. 채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자가 주장하면 물권적 청구권이야.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그러면 또 언제 발생하느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실체관계와 자, 등기가 불일치할 때. 자, 오늘 아주 중요한 걸 오늘 배웁니다. 자,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뭐예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 할 때? 일치할 때. 요거 일치할 때 오는 불일치할 때. 근데 실체관계가 뭐냐 이걸 이야기를 하네. 민법 교수님들이. 그럼 실체관계가 뭐냐? 이게 실소유자야. 요 등기가 뭐예요? 등기 명인이에요. 이 말은 실소유자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하면 그때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고 실소유자 등기 명인이 일치하면 그때는 뭐야?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야.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자, 이렇게 이제 원인을 우리가 찾아봤고요. 여기까지만 써놓고 나머지는 이해하고 쓰자고요. 자, 봐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A가 B한테 저기 봐봐요. 자, C라는 사람이 A집에 강제 집행이 들어와요. 1억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 들어오려니까 A가 미리 알았어. 그러면 A가 B한테 설정 넘겨줘. 짜고 넘겨줘요. 이게 무슨 표시죠? 통정허위 표시네. 그죠? 통정허위 표시예요. 그러면 봐봐요. 통정은 짜고 했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일까요? 물권적 청구권일까요?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A죠. 등기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B. 그러면 일치해, 불일치해? 불일치. 그러면 이거 불일치하네요. 그러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어디가 물청이고 어디가 채청인지 이걸 헷갈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에서 등기 청구는 그러면 채청 물청이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A는 그럼 B한테 무슨 등기를 요구할까요? 말소를 요구하겠죠. 말소해달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써요.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얘가 봐요. 말소 써요. 말소. 자, 말소하고 법정이 들어가면 통상 뭐예요? A 조건이 있긴 하겠지만 말소와 법정이 들어가면 이때는 물청이야. 말소하고 법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거는 물청이 돼. 물청. 자, 그러면 통정회의표. 그럼 시험에 이렇게 자주 출제돼요. 그럼 통정회의표에서 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어때? X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자, 지난주는 뭘 배웠어요? 지난주에 뭐 중요한 거. 자,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러니 뭐예요? 지난주에는 입증 책임 이걸 배운 겁니다. 1단계 유리한 적이 입증하고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난주는 입증 책임을 배운 거고 오늘은 뭐예요?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을 읽다 보면 어디가 물청이고 어디가 채청인지를 대혼란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통정허위 표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물청, 채청, 물청.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봅시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봅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 갑이 소유권자예요. 근데 토지의 일부의 전부예요. 일부죠. 그러면 어리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20년 자주 평온 공연하게 하네. 그러면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죠? 어리 취득하죠.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실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등기도 누구로 돼 있죠? 갑. 일치하죠. 그러면 이거 일치하네. 그러면 점유 취득 시에서 등기 청구는 채청, 물청, 채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른 갑한테 무슨 등기를 요구할까요? 이전 등기 써요. 그러면 이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설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때는 그러면 채청이 돼. 그럼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자, 연습 좀 하고 갑시다. 그러면 자, 이제 말소가 들어갔어. 채청, 물청. 법정이 들어갔어. 물청. 이전이 들어가면 채청. 그 다음에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청이에요, 물청이에요? 채청.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는 물청. 오늘 아주 제일 중요한 걸 배운 거야. 그러니까 민법에서 등기 청구권은 물청이 어느 게 물권적 청구권이고 어디가 채권적 청구권인지 대혼란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한번 연습해 볼까요? 그러면 무효. 자, 그 문제가 나왔어요. 읽어봐요.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등기 청구권, 채청, 물청. 좋아요. 자, 무효를 툭 치면 말소가 튀어나오거든. 취소를 치면 말소거든. 해제하면 말소. 그럼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채청, 물청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오늘 이제 앞으로 등기 청구권을 읽을 때 물청이냐 채청이냐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럼 앞으로 선생님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등기하고 연결돼서 아주 중요해요. 자, 읽어봐요. 가등기는 무슨 버전이에요? 순위 버전인데 여기 읽어봐요. 실소유자 등기명인이 일체 불일체하면 순위를 확보할 이유가 있어 없어.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은 일체 순위를 확보할 이유가 있죠. 그럼 채청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가 아니라 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올해 요 문제가 나왔다고 올해 요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이런 걸 풀어져 나가서 지금 뭐예요? 하나씩 내공을 쌓아나가야 돼요. 읽어봐요. 자,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는 가등기 대상이다. OX, X죠. 읽어봐요. 말소는 채청, 물청. 거로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물건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해해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돼. 물건이라는 것은 절대권, 상대권.
절대권 그 자체로 보호받거든. 그러니까 순위를 확보할 이유가 없어. 그렇잖아요. 채권은 절대권, 상대권. 그래서 순위를 확보해 줘야 되거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해석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소유권 그러면 만약에 봐봐요. 우리 형님들 이제 이렇게 안 나와 예전처럼. 봐봐요.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다. 이제 이렇게 안 나와. 이걸 살짝 응용을 해봐요. 그럼 봐봐요.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뭐가 들어가서 말소. 그럼 채청 물청. 그러면 가등기 대상이 아니다. 올해 나온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아주 중요한 걸 했으니까 그러면 등기 청구권 요거는 그러면 기본 폼에서 이제 외워야 돼. 자 그럼 봐봐요. 등기 청구권은 물권자가 주장하면 읽어봐요.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가 주장하면 채권적 청구권.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언제 발생하느냐? 읽어봐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이 말은 실소유자와 등기 명인이 불일치할 때는 물청이고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이때는 뭐예요? 채청이 되는 거. 그럼 읽어봐요. 말소가 들어갔다. 물청. 법정이 들어갔다. 물청. 법정지상권에 대한 등기 청구권. 법정이 들어갔죠. 그럼 물청이야 채청이야? 물청.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물청 채청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채청. 그러니까 이전 설정이 들어가면 채청. 말소 법정이 들어가면 물청. 근데 이전이 들어가서 물청이 하나 있어. 그거는 나중에 하면 돼요. 말소가 들어가서 예적인 게 또 하나가 있어. 그거 하나만 외우면 돼.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란. 그러면 집에 가셔서 요거 딱 하면 이제 민법을 포기하지를 않거든. 재밌거든. 자,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두 종류가 있다. 물권적 청구권과 채권적 청구권. 물권자, 채권자. 요거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요거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이전은 채청, 말소는 물청, 법정은 물청, 설정은 채청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등기하고 연결이 된다. 그럼 등기 청구는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간혹하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통정 허위 표시에서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 그러면 점유 취득 시에서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을 의미한다. 어때? X 뭐요? 채권적 청구권. 오늘 집에 가서 헷갈리면 안 돼. 이제 요건 이제 빨리 이거는 급한 불이야. 그래 급한 불이기 때문에 빨리 꺼주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 청구는 두 종류가 있다. 뭐가 있다? 물청과 채청. 오케이. 거기까지만 우리 잡아두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355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네모 3번을 봐봐요. 네모 3번 무슨 신청? 단독 신청 특례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단독 신청이 특례로서 등기 성질상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찾았어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 소유권 보전 등기 여기 봐봐요. 저희가 건물을 신축했다.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소유권 보전 등기는 단독 공동 단독.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요거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자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옥녀. 우리 수강생 중에 이옥녀라고 있었어. 이옥녀. 지금은 이제 학교 가서 이름을 바꿨어요. 개명을 했어요. 개명을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계약서를 쓰는데 뭐예요? 자, 중개업자, 중개소장, 이옥녀 그러면 뭐예요? 고객이 웃을 거 아니에요. 진짜 옥녀가 맞냐고. 그래서 합격자 모임에 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선생님 저 옥녀예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병강세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보고 장난친 줄 알았어. 합격하면 남이잖아요. 다 합격하면 다 떠나면. 그래서 제가 뭐예요? 저로 좋아하는 열이 뭐예요? 추가열이에요. 추가열. 뭐예요? 합격하면 다 뭐예요? 나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추가열에서. 그래서 요즘 많이 우울해요. 제가 뭐 기분이 우울해요. 왜냐 합격자 모임 가면 이상하게 우울해. 왜 우울해? 다 떠나잖아요. 떠나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여기서 정이 들었는데 다 떠나니까 어차피 합격해서 다 떠나야지. 또 남아있으면 더 우울해요. 또. 그러니까 합격해서. 그러니까 요즘 제가 뭐예요? 우울해. 왜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괜히 우울해요. 합격자 모임만 갔다 오면.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도 있고 불합격 사람도 있잖아요. 이왕 100% 합격하면 얼마나 좋을까.
합격한 사람도 있고 불합격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특히 제가 이제 맥을 못 쳐.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자,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집에 가면 뭐예요? 여간이야, 여간. 봐봐요. 집에 가면 뭐예요? 아침 뭐예요? 8시 일찍 일어나면 내일은 이제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뭐예요? 씻고 뭐 서울역으로 가야 돼. 서울역으로 내일 구미 내려가야 되니까. 자, 구미 내려가면 이제 자, 무궁화 타고 딱 가면 9시 20분에 도착해서 어슬렁 거리고 돌아가요. 저 구미 가면 또 저를 또 어떻게 봐요? 동물원에 뭐예요? 또 짐승처럼 쳐다봐요. 서울에 내려왔다 그러면 아침에 이상하게 쳐다봐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옥녀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금 바꿨어요. 뭘로 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다혜로 바꿨어요. 진짜 바꿨어요. 많이 혜택을 준다 해서. 그래서 이제 읽어봐요. 개명이야, 개명. 개명 등기라는 거야. 자, 이 집 주인은 누구예요? 이옥녀.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등기 명인이잖아. 등기 명인 표시가 달라졌다. 이걸 뭐라 그래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러면 이옥녀와 이다혜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 그러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단독, 공동. 단독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단독 신청이 어차피 같은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용료와 이다혜는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니까 뭐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피해 볼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대의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중에 보는 거.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그러면 뭐예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여기에 그러면 7일로 돼 있네. 7이 무슨 등기라고 그랬어요? 주등기. 7-1이 뭐예요? 부기등기.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이루어져. 나중에 그렇게 배우게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며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 그렇게 이제 배우게 돼요. 그럼 오늘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가 뭐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개명 등기가 뭐예요? 아,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름을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어요. 뭘로? 구공시 이렇게 바꾸려고 그랬는데 근데 모 교수님이 이름을 먼저 바꿔버려서 진짜로.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지금은 안 하시지만 강의를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박공시. 그래서 박모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름을 박공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못 바꿨어요. 뭐예요? 구공시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구공시 이렇게 이제 바꿀 개명.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개명 등기가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 2번 읽어봐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뭐예요? 단독 신청이네. 이용료를 이다혜로. 자, 3번에 부동산 변경 등기가 나와 있네. 부동산 변경 등기는 봐봐요. 표제부 등기잖아. 표제부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다. 주로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이 되네. 자, 그러면 4번에 무슨 등기가 있죠? 멸실 등기. 그럼 멸실 등기는 봐봐요. A가 집이 있다. 전부 불탔다. 무슨 등기? 멸실. 권리적 측면, 사실적 측면. 사실적 측면.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 그러니까 사실 단독 신청도 몇 개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만 좀 해두면. 그러니까 주로 표제부 등기들이 많아. 표제부가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 근데 이제 시험은 요런 게에서 나오겠죠.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혼동이한 말소.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말소. 말소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니까 혼동이한 말소는 뭐예요? 이때는 단독 신청이 되지. 원래는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거든. 그럼 혼동이한 말소는 혼동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자, 혼동. 그러면 여기 봐봐요. A가 B한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놨다. 전세권 설정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읽어봐요. 전세권 설정자. 아주 잘해요. 전세권자. 그것만 하면 민법 50%가 끝난 거야. 누가 누군지만 알면. 자, 그런데 여기 봐봐요. 근데 요 38억에 대한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38억에 대한 로또 복권과 관련돼서. 자, 부인이 남편한테 로또 복권을 사오라고 돈을 줬어. 근데 그게 마침 당첨이 돼버렸어. 몇 억으로? 38억으로. 그래서 38억 당첨이 되니까 부인이 뭐예요?
돈 내놔라 그랬더니 남편이 없어. 그 입 싹 닦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하고 부인이 사이가 안 좋았나 봐. 벌써 부인이 뭐 남편 보고 로또 복권 사오라니까 거기서부터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러면 벌써 거기에 대해서 뭐요? 38억 당첨되고 나니까 하여튼 돈이라는 것은 돈이 생기면 견물생심이 생기는 거야. 아마 부인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또 38억은 또 어떤 생각이 생기느냐. 자, 이런 경우가 또 이제 자, 38억이 또 뭐요? 수배자야. 수배자. 그러니까 뭐예요? 전과자였나 봐. 그러니까 뭐예요? 38억. 전과자가 38억에 당첨이 된 거야. 그래서 돈을 물서들게 써고 나서 신고가 들어갔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뭐예요? 38억에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된 거야. 왜 이런 사람한테 38억을 주는지 몰라요. 무슨 말? 우리 앉아있는 여기 착한 사람한테 38억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러면 또 여기 봐봐요. 세 사람이 있었어. 자,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런 거 농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봐봐요. A, B, C 세 사람이 이제 송년회 때 이제 로또 복권을 하나 샀어. 요 사람이 샀어요. 내가 당첨되면 나한테 주마 그래서 당첨이 되면 주마 그래서요. 근데 진짜 당첨이 돼서 절반을 떼준다고. 그럼 떼줘야 돼, 안 떼줘야 돼? 떼줘야 돼. 누가 입증을 했어? C라는 사람이 입증을 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다고 그런다면 줘도 안 줘도 그만이에요. 입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입증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농담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절반 줘야지 뭐. 절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럼 얘한테도 커미션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당연히 뭐 빈말한 거는 아니잖아. 있어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 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부터 출발해 보죠. 이 사람이 로또 복권 당첨이 됐어. 그렇죠? 그럼 이 집을 사버렸어. 사버렸어요. 주인 집을 사버렸어. 그러면 읽어봐요. 소유권과 전세권이 두 개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면 이때 전세권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져. 이거 뭐예요? 혼동. 혼동이란 말소는 그러면 얘가 신청하면 되잖아. 원래 말소가 들어가면 권리적 측면으로서 공동 신청이야. 근데 여기 뭐가 붙어서 혼동이란 말소. 그러면 단독 공동. 단독. 그래서 이번에 시험에 나온 게 또 요 문제가 또 출제됐죠. 그러면 혼동이란 말소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건 특수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혼동이라는 것은 읽어봐요. 혼동이란 혼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혼동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혼동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게 사라질 때 의사표시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법률 규정이네. 그럼 민법 186조야 7조야? 7조죠. 혼동이란 말소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러면 지난주에 숙제를 하나 내준 게 있어요. 뭐라고 써놨죠? 물건의 소멸. 물건의 공통 소멸 사유는 몇 개? 6개. 자, 그러면 읽어봐요. 멸, 포, 소, 공, 홈, 몰. 그렇죠. 또 책장 넘겨본 사람 못 외웠네요. 또. 자, 여기 뭐야? 멸실, 포기, 소멸시효, 공용징수, 혼동, 월수.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의 공통소멸 사유야. 그래서 멸포, 소공, 혼몰. 멸실은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요거는 법률 행위. 요거는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 법률 규정. 그럼 여기는 등기와 물건 변동이 발생하는 거 포기. 그렇죠? 나머지는 몇 조다? 187조. 요거는 186조.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서 읽은 거예요. 유죄포. 그럼 유언 유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멸포 소공 혼몰. 그러면 혼동이란 말소는 단독 공동. 단독.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오늘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배웠고 나머지는 감을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또 하나 등기 청구는 뭐가 있다 읽어봐요. 물청과 채청.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영어는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 할 때? 일치할 때. 말소법정 물청. 이전 설정, 채청. 아주 여기는 이거는 미리 서둘러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잡아놓고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등기 청구권, 채청, 물청 혼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빨리 요거는 잡아줄수록 제가 미리 던져놓은 겁니다. 단독 신청은 저절로 알게 돼. 그렇게 해서 그러면 또 하나 잡을 거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아까 뭐예요? 이옥렬을 뭘로? 다해로 바꾸는 거 개명 등기죠.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란 개명 등기. 그러면 단독이 공동이 단독.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거기 4번을 봐봐요. 가로 4번, 아니, 네모 4번 찾았어요? 상속 인해한 등기. 상속 인해한 신청 찾았죠? 그 옆에다 하나 써요. 자, 그러면 아까 뭘 써놔야 돼요? 자, 그 4번 옆에다 이렇게 써놔야죠. 자, 제3자와 관련돼서 한 세트 잡아놔요. 원칙.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원칙. 원칙은 당사자 신청. 자, 예외적으로 제3자에 한 신청이 있겠죠. 제3자에 한 신청은 그러면 이제 목차 순서대로 본다면 첫 번째 포괄승계인. 자, 포괄승계인 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대위 신청.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청.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제3자에 한 신청과 관련돼서 원칙, 당사자 신청, A는 무슨 신청? 제3자에 한 신청. 제3자에 한 책은 포괄승계인 등기,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그러니까 지금 요 세트가 구비 안 됐으니까 나중에 기본서 4번이 상속인에 한 신청 어디에 이치가 어딘지가 헷갈린다고.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3자와 관련돼서 첫 세트 원칙은 읽어봐요. 당사자 신청 A는 제3자에 한 신청. 제3자에 한 신청은 뭐가 있다? 포괄승계인,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그러니까 4번에 요거는 4번으로 돼 있죠. 그 5번 한번 읽어봐요. 무슨 신청이죠? 대위 신청이 있네. 오른쪽 가니까 4번에 뭐가 나와있죠? 6번에 뭐가 있죠? 대리인의 신청. 그러면 요거는 뭐에 한 신청이다? 제3자에 한 신청이라는 거. 그럼 오늘은 두 가지 개념만 잡고 가자고. 자, 그러면 설명을 들어봐요. 자, 아까도 이야기했으니까 한 번 더 들어놓으면 아주 좋죠. 여기 이제 4번으로 돼 있고, 요거는 네모 5번으로 돼 있고, 네모 6번으로 돼 있죠. 그럼 오늘은 포괄승계인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잡자고요. 자, 그럼 아까 다시 설명할게요. A가 B의 관계에서 요게 아버지, 요게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 무슨 등기죠? 요거는 상속 등기가 되죠. 상속 등기. 요 관계에서 그러면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요 사람은 뭐예요?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관계라고 생각해봐요. A가 이전 등기를 못해지고 잔금도 못 치러져서 그러면 A가 돌아가셨죠. 자식이 있어 없어? 있어요. 이때는 아들이 승계를 받아. A-가 뭔데? 상속인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가 되죠? A하고 B. 그러면 원칙은 읽어봐요. 무슨 신청? 당사자 신청. 그러면 A적으로 요 A- 상속인도 등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상속인. 제3자에 한 신청이야. 이때는 아버지 걸 승계받아. 승계받아서 이때 A-하고 뭐예요? B는 공동 신청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억해 둘 건 봐봐요. 등기부상은 누구죠? A죠. 등기 신청은 누가 했죠? A- 일체 불일체. 불일체.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각하자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거기에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등기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시험에 우리 형님들이 제일 많이 속은 게 봐봐요. 마음은 급하지. 그러니까 읽어봐요. 상속인 등기는 이 지문에 이제 다 속아요. 상속인 등기는 단독 신청해야 한다. 어때? X.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겠죠.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거기 1번 봐봐요. 1번. 자, 그러면 4번에 상속인회한 신청에서 자, 가로 1번 한번 볼까요?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나 등기 신청 시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등기? 상속인 등기라는 거예요. 매년 출제가 됩니다. 의미상으로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그럼 첫날이니까 그럼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근데 그러면 우리 이제 질문이 그러면 지문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봐봐요. 요 A 매도인이죠. 그럼 A가 돌아가셨어. 누가 있죠? A 다시. 그럼 봐봐요. 그럼 A 다시가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만 돌아가시게 맨날 불만이야. 그러면 봐봐요. 그럼 알았다. 좀 기다려봐라. 그러면 자 그러면 B가 돌아가셨어. B 다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B 다시가 뭐예요?
상속인이잖아. 상속인. 그죠? 이때도 무슨 등기가 나온다? 상속인 등기가 나온다는. 그러면 상속인 등기, 즉 포괄승계인은 그러면 이쪽에도 하나 나오고 이쪽에도 하나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상속인 등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가로 2번에 뭐라고 나왔어요? 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로 3번은 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그죠? 그러면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네모 5번으로 가죠. 오늘 아주 중요한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우리가 한번 잡아봅시다. 그 밑에 가로 1번에 뭐가 나오죠? 채권자 대의 신청. 자, 여기 한번 봐볼래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 제목을 봐요. 이렇게 잘라놔요. 자, 가로 1번. 채권자 대의 신청 잘라놔봐요. 자,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놔봐요. 신청은 누가 해요? 채권자가 하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요때 대의는 누가요? 채권자가 그러면 제3자네. 그럼 뭐에 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러면 조심할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등기 신청.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 그렇죠? 채권자 써요. 등기 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거네. 자, 등기 실행은 그러면 누가 앞으로 해주는 거냐? 채무자 명의로 해주는 것. 채무자 등기로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이야. 자, 그러면 등기 신청은 누가 했다고 읽어봐요. 채권자. 등기 실행은 채무자. 그렇죠?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걸 뭐라고 그래? 채권자 대의 신청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미투에서 어디로 갔어요? 자, 미투. 나도 그러더니 요즘 미투가 뭐로 갔어요? 비투로 갔네요. 비투. 그러니까 돈 꿔주지 말아야 돼요. 돈 꿔갈 때는 언제고 돈 갚을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돈 꿔가는 사람은 뭐예요? 돈 갚을 생각을 안 해. 어제 뭐 또 보니까 이미진 아버지가 뭐예요? 2억 5천인가 2억 3천인가 구워가서 돈을 안 갚았대. 그러면 이미진하고 아버지는 어때요? 벌써 결별이에요. 사이가 안 좋은가 봐. 아버지가 돈 꿔간지도 모르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돈 꿔간 사람은 이미진 아버지가 돈 꿔갔으니까 네가 갚아라. 그래서 뭐예요? 비투. 그래서 요즘 보니까 그러니까 갚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무슨 잘못이에요? 그래서 갚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미투가 비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먼지 털면 다 안 나올 게 없어. 다 털면 나온다라는 거네.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애가 뼈한테 1억을 꿔줬어. 야, 1억을 꿔줬어요. 이제 건전소비 대차 계약을 맺었어. 그랬더니 자, 돈을 변제 갚아라 그랬더니 돈을 안 갚아. 그래서 뒷조사를 해봤어요. 뒷조사를 해봤더니 C가 있네. C로부터 집 한 채가 있어. 이렇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야. 딱 발견을 해봤어요. 자, 요 사람은 그럼 읽어봐요.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요 사람은 채무자가 되네. 이 사람은 그러면 A와 C의 관계에서 누가 될까요? 제3채무자가 되는 거야. 제3채무자. 근데 요 그러면 A하고 C는 계약 당사자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이렇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어떻게 등기를 요구해? 이렇게 등기를 요구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등기를 행사를 안 하니까 그러면 A가 뭐예요? C 대신 B 대신 C한테 이렇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바로 뭐야?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 그러면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가 되죠? B하고 C가 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등기. 읽어봐요. 권리자가 되죠. 이 사람은 뭐예요? 등기 의무자가 되네. 그러면 등기 의무자가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채무자는 뭐가 해야 돼? 읽어봐요. 등기 권리자 해야 돼. 권리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A가 직접 다이렉트로 등기해달라고 못하고 이렇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읽어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야.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구죠? B와 C 관계죠. 그러면 이 채권자는 읽어봐요. 뭐가 되죠? 제3자가 되네. 그래서 채권자 대의 신청. 뭐에 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등기 신청은 누가 했어요? 채권자가 했죠. 등기 실행은 누구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됐으면 이제 뭐예요? 자, 돈 갚아. 돈 갚지 않으면 뭐 집에 뭐가 들어가요?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럼 돈을 안 갚으면 이제 경매 들어가서 뭐요? 낙찰 받을 때 경락인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이야.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읽어봐요. 등기 신청인가 등기 명의는 같아 달라? 달라. 이게 나중에 제도적 의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채권자 대의 신청 며칠 지나면 또 까먹고 며칠 지나면 또 까먹어. 자, 신청은 누가 풀어? 채권자. 등기 실행은 누가 풀어? 채무자 자신의 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그런다? 채권자 대의 신청. 이 정도는 잡아놔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채권자는 뭐가 된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는 거.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 1번에 채권자 대의 신청이 있고요. 5번은 이제 가로 2번에 가봐요. 뭐가 있죠? 구분 소유자의 대의 신청. 이건 나중에 하면 되고요. 6번에 뭐가 나와 있죠? 대리인에 의한 신청. 이렇게 나오네. 대리인도 결론적으로 뭐에 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그러니까 이게 책임 윤곽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세트가 다 구비가 돼야 돼. 일단 체계를 잡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교과서는 뭐 엉뚱하게 포괄승계인 등기, 대의 신청, 대리인 신청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어디에서 떨어져 나오는지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봐봐요. 제3자와 관련돼서 한 세트가 있다라는 거야. 원칙은 당사자 신청, 예적으로 제3자에 의한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은 포괄승계인 등기,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요 포괄승계인 등기에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대위 신청은 채권자 대위 신청이 하이라이트야. 채권자 대위 신청이. 그러면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청도 뭐에 의한 신청이다? 제3자에 의한 신청. 이렇게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요 이야기가 나와요. 요 이야기. 그러면 지난주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요 관계성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애가 B한테 집을 팔았다. 매도인, 매수인. 요 사람은 사인. 요 관계가 무슨 관계? 실체관계. 요 사인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 무슨 법? 실체법. 이렇게. 그럼 얘가 등기를 안 해준다.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다. 물청과 채청. 물청이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그럼 말소, 물청, 설정, 채청, 이전, 채청, 법정, 물청. 그러면 이전 등기 청구권에서 물청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다음 달 기본서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말소도 하나가 있어. 채청인 게 하나가 있어. 그거는 다음 달에 설명하면 돼. 급한 불이야. 등기 청구권. 민법책도 읽어나가야 되고 공시법책도 읽어나가야 되니까. 그럼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을 뭐야? 당사자. 그럼 등기 신청 능력과 등기 신청 적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등기 신청 능력이란 등기소에 갈 수 있는 능력이고 등기 신청 적격이란 등기가 되는 자, 안 되는 자. 이거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한은 등기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유한은 등기 신청 적격자야. 등기 신청 능력은 없고 등기 신청 적격자라는 거. 근데 자연인과 법인은 모두 등기가 될 수 있다는 거.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박찬호 장학회. 박찬호 장학회는 비법인이야 법인이야? 비법인. 좋은 일이죠. 그래서 등기를 해주자. 그래서 비법인으로서 박찬호 장학회는 등기 명의는 누가 된다? 박찬호 장학회 회장이 돼. 등기 신청인은 누구예요? 박찬호 장학회 회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하나 더 추가한다고. 점점 이제 봐봐요. 무슨 박씨? 밀양박씨. 밀양박씨도 뭐예요? 박찬호 장학회하고 똑같아. 박찬호 장학회. 밀양박씨도 등기 명인이 누구예요? 밀양박씨 자체가 돼. 등기 신청인은 누가 돼? 밀양박씨 종중 대표자 관리자가 뭐가 된다? 등기 신청인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본 포맷을 자꾸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등기 신청 능력과 적격은 다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세트 마무리하고 오늘 헤어져야 되겠네요. 보고 싶어도 오늘 헤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아까 게시한 세트 뭐예요? 당사자 신청, 강공서, 촉탁, 등기관,
지금 법원의 명령. 자, 그 다음에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등기 강제는 원칙, 이미 신청이 원칙이냐 A적으로 등기를 강제하는 경우도 있다. 등기법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명의신탁 3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 신청의 종류에는 두 종류가 있죠. 공동신청과 뭐예요? 단독신청. 원칙은 공동, A가 단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3자와 관련돼서 조금 전에 했던 제3자 원칙. 당사자 신청 A는 제3자에 의한 신청, 포괄승계인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그러면 또 하나는 등기 신청 방법. 등기 신청 방법은 이원화되어 있다.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전자 신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자 신청은 다음 주에 아마 배우게 될 거고요. 아마 요거 이제 집에 가셔서 게시, 등기 강제, 당사자 신청의 종류, 제3자, 등기 신청 방법. 빨리 올수록 좋아. 그러면 기본서에서 빨리 오면 기본서에 가서 글씨가 살아서 움직인다라는 거야. 민법하고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 다시 오고 헤어집시다. 등기 청구는 물청과 채청이 있다. 물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채청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말소, 물청, 이전, 채청, 설정, 채청, 그 다음에 법정, 물청.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가등기. 그럼 물권적 청구는 가등기가 안 되죠. 채권적 청구는 가등기 대상이다. 그러면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권은 가등기 대상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채청으로서 뭐의 대상이다? 가등기 대상이야. 그래서 등기 청구권 여기까지. 자, 오늘은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357페이지 제3절 등기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요거는 다음 주에 아마 여기서부터 아마 끝까지가 딱 체계가 딱 잡힐 거예요. 자, 강론 파트로 가면 다 배운 거 해. 변경, 경정, 말소 또 나와요. 말소 회복 등기, 가등기, 부기 등기 전부 배운 거 개념 딱딱 잡아놓으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뭐 12월도 이제 자꾸 이제 끝나네. 2018년도 이제 몇 주 안 남았네요. 하여튼 이번 주에 이번 달 코스까지는 뭐요? 아, 등기법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이 이런 거구나. 자, 공법이 이런 거구나. 자꾸 길을 열어놔야 돼. 그게 바로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달 기본서가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 늦지가 않아요. 지금 빨리 길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언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뭐예요? 그럼 크리스마스 날도 수업하죠. 학교는. 그러니까 요 세상이 더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없으려면 빨리 합격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